제3장 소비자 심리. 나는 지금까지 할인 상품을 구입해 본 적이 없다. 주위의 친구와 친척들이 하도 권해서 집 근처에 있는 할인점에 가본 적은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그곳에 다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쓰며 살아간다. 가격이 저렴한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은 거의 없다. 가격만 고려하는 사람은 생산자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 내가 다녀온 할인점은 겉보기에 비행기 경납고처럼 거대했다. 아내와 함께 입구에 들어서자 마치 슈퍼볼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나가는 후문처럼 널찍한 주차장이 보였다. 그곳에는 엄청난 쓰레기와 빈 캔이 나뒹굴었고 입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내가 투덜거렸다. 입구가 이 모양인데 상점 안은 오죽할까? 아내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우, 생각하기도 싫네. 여기서는 절대 음식을 사지 않을 거야. 창고 같은 상점 안은 적십자 센터처럼 콘크리트 복도에 경차만한 상자들이 제멋대로 쌓여 있었다. 우리는 캔유 상품을 보기 위해 2블록 정도 지나갔다. 예상대로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쌌고 대용량으로 팔았다. 우리는 피클 한 통을 들고 계산하러 갔는데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쇼핑백을 주지 않았다. 담을 가방을 가져가지 않은 우리는 그냥 피클을 제자리에 두고 나왔다. 만약 카트를 갖고 갔다면 차에 가득 담을 만큼 사왔을지도 모른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불편함이 따른다. 대형 할인점은 기숙사 같은 곳에서 요리를 위해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곳이다. 이러한 할인점에서 일반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다. 당장은 몇 푼을 아끼는 것 같지만 대용량을 정말로 알뜰히 사용하느냐를 따져보면 비용 면에서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얻는 혜택이 다르다.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고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쓰며 살아간다. 제품 가격 하면 우리는 흔히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돈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비용의 개념은 좀 다르다. 비용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무언가이다. 잘 생각해보라. 피클 20리터짜리를 할인점에서 구입하면 동네 마트에서 판매하는 1리터짜리를 사는 것보다 5달러 정도 아낄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내가 투자한 다른 비용을 살펴보자. 나는 그 창고 같은 할인점에 운전을 해서 가느라 하루 중 1시간을 포기했다. 또한 동네 마트의 친한 점원과 잠깐이나마 대화하는 시간도 포기했다. 상점에서 주차장까지 쇼핑백을 들어주는 점원의 서비스 역시 사라졌다. 내가 5달러를 아끼느라 잃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직원 서비스, 쇼핑백, 멀리까지 가느라 소요한 시간 등이다. 여기에다 즐겁지 않은 쇼핑이 망쳐놓은 기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비싼 값을 치른 셈이다. 고작 5달러를 아끼자고 편하고 즐거운 쇼핑을 포기한 것이니 말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겠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외식비.
우리는 무조건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비록 지불하는 가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저렴한 것을 구매한다고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돈은 소비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요리까지도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1960년대만 해도 상위 6% 정도만 외식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60% 이상이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외식이 더 저렴하기 때문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단지 편리하기 때문에 외식을 즐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외식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밥을 먹은 후 뒤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불하는 외식비 중 순수하게 음식비는 30%고 부수적으로 분위기, 편의성, 서비스 등의 비용이 70%를 차지한다. 우리는 한 주에 서너 번은 이처럼 부수적인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선뜻 돈을 지불한다. 가치 대 비용.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세라는 문구를 본 적 있는가? 부가세란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정가 이외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부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제조업자가 무료 소프트웨어나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부가가치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비용보다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 따라서 가격을 인하하기보다 브랜드 제품명 주변에 부가가치를 적어둔다. 가령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롤렉스 시계는 시간이 정확한 것으로 유명하다. 타임엑스 시계도 시간이 매우 정확하지만 롤렉스 시계 하나 값이면 타임엑스 시계를 1000개나 살 수 있다. 두 브랜드 모두 믿을만 하다면 롤렉스와 타임엑스의 가격 차이는 제품의 가치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롤렉스를 착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수준이 럭셔리한 제품을 구매할 정도임을 모든 사람에게 강구하며 다니는 셈이다. 성공한 당신이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는 이유는 정확한 시간 표시가 아니라 롤렉스의 부가가치 때문이다. 스타벅스 제품 그 자체보다 부가가치의 돈을 소비하는 셈이다. 스타벅스 고객은 25센트의 가치가 있는 커피콩을 4달러에 구매한다. 만약 집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그 16배를 마실 수 있다. 무려 16배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선다. 이들이 바가지를 쓴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스타벅스를 다시 찾는다. 스타벅스 고객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니다. 롤렉스 시계를 사는 사람도 단지 시간을 보기 위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스타벅스 고객은 커피를 마시며 느끼는 모든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한다. 그들은 해마다 스타벅스의 이익을 높여주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가치를 두고 있다. 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스타벅스와 똑같은 커피 재료로 커피를 4달러가 아닌 1달러에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스타벅스를 포기하겠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미 수많은 기업가가 도전했으나 그들은 스타벅스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싸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다. 물론 피클값 5달러를 아끼기 위해 먼 곳에서 32km나 달려온 사람은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 커피 2잔값과 쿠키를 합해 10달러에 살 것이다. 한 푼을 아끼려다 천냥을 잃지 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할인점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며 자기 나름대로 현명한 소비자라 자부해왔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을 잊은 것이다. 타이어 업계의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미슐랭과 굿이어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굿이어는 4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타이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대형 광고판을 내걸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도로를 다니면서 타이어 업계 1위 굿이어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도전한 업체가 미슐랭이다. 한데 굿이어는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슐랭이 저가 전략으로 굿이어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구나 미슐랭 타이어는 품질에 중점을 두느라 더 많은 비용을 들었다. 품질과 혁신 부분에서는 자사가 1위라고 자부하던 미슐랭은 현명한 전략을 써서 굿이어를 싸구려 제품으로 전락시켰다. 미슐랭은 소비자에게 싸다고 해서 꼭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광고로 손꼽히는 이들의 광고 영상에는 차에 올라타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가 등장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슐랭은 광고 슬로건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타이어 위에 많은 것이 타고 있습니다. 이 광고 슬로건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다. 미슐랭 광고를 본 사람들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깨달았다. 타이어 가격 100달러를 아끼기 위해 가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미슐랭의 광고 전략은 대중을 사로잡았고 5년 만에 정상을 달리던 굿이어를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다. 이들은 가격이 아닌 제품을 홍보해서 성공한 것이다. 구매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주 많다. 미슐랭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타이어 위에 많은 것을 싣고 달린다. 즉 우리에게는 구매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다. 미슐랭 광고는 보이지 않는 가치, 그 중에서도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가? 우리의 경제적 건강과 안전 위에도 많은 것이 실려 있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 돈이 많으면 굳이 저렴한 가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가 시애틀 호수에 1만여 평의 건물을 지으면서 계약자가 속고보드를 20% 할인해 주는지 신경 썼을까? 빌 게이츠의 아내가 가장 저렴한 팸퍼스를 사기 위해 할인점을 뒤지고 다닐 것 같은가? 현실을 직시하자. 당신은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삶 자체를 잃어도 좋은가? 돈과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더 가치가 있는 시간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보다 저렴한 제품을 찾아 할인점으로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당장 몇 푼을 절약하는 것 외에 다른 이점이 있는가? 우리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자, 마지막 질문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플랜을 보여준다면 구매 습관을 바꿔볼 의향이 있는가? 현명한 구매자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